여러분 지금 보니까 주식가치 평가에서 무슨 변수와 무슨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냐면 ROE, 주주 요구 수익률, 요 두 가지가 주식가치 평가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변수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주식가치 평가하는 사람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FO입니다. 여러분이 CFO인데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히 회사의 C레벨에 계신 분들은 누구 이익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주주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누구한테 선임을 받은 거죠. 주주총회에서 나를 선임한 거거든요. 그럼 난 주주한테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를 올리던가? ROE를 올리던가 뭐를 낮추던가 요구 수익을 낮추던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라는 개념. 여러분이 어떤 회사 CFO인데 우리 회사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 개념같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현실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ESG 펀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이게 뭐였죠? environment, 환경, social, governance, 지배구조.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거잖아요. ESG 펀드에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 보통 그 정책 그 금융하는 여러분들 그 연기금이나 공공기관들 요런 거에 투자 많이 하는 기업한테 투자하겠다라고 요즘 많이 뜨잖아요. 제목 자체 ESG 펀드로 뜨잖아. 또 뭐 사회적 기업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 최태원 회장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주주로서 요구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의미는 주주가 그만큼 그 회사를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 회사한테 뭐다 주주한테 그 회사의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의 지배구조란 말이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죠? 가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말도 많이 쓰고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추상적 표현이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주주 입장에서 그 회사를 믿는다는 것은 uncertainty를 낮게 본다는 소리고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여러분들 실적을 내도 주가는 리모형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주주 요구 수익률이 분자의 초과 이익 구할 때도 들어가지만 분모의 할인율로 들어간다고요. 요게 낮아지면 뒤에 초과 이익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횡령 배임 같은 거 뜨고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왜 여러분들 경영자가 횡령 배임했다는 뉴스가 뜨면 여러분들 그 회사 주가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이거 재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경영자가 횡령 배임했다. 재무제표 어떻게 바뀌죠? 재무상태 손익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경영자 횡령 배임했다고 재무상태 손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럴 수는 있겠지. 대표자가 횡령한 다음에 돈을 빼먹고 뭔가 비용으로 처리해놨어요. 가공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럼 대표이사한테 소호권 행사하겠죠. 돈 넣으라고. 대표이사 돈 있겠어요? 이미 도박비서 다 날렸죠. 없어. 그럼 그 돈 못 받는다니까요. 재무제표에 비용 처리됐고 이미 그럼 비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표이사 횡령배임이 탕 텄다. 재무제표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근데 주가는 확 빠져요. 이거 재무제표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미 손익이 다 탔고 돈 이미 다 나갔고 재무제표에 다 반영됐고 그런데 횡령배임 뜨니까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졌다. 초과이익 모여갖고 설명이 되죠. 자, 횡령배임 떴어요. 한 20억 횡령했대. 북밸류, 즉 순자산 장부가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ROE도 변동이 없다고. 근데 뭐가 영향을 받아요? 주주들이 회사를 믿지 않는 거죠. 뭐야 이 새끼들. 요구 수익률이 확 올라간다고. 그러면 분자도 줄어들고 분모도 늘어버리면 엄청나게 초과이익이 떨어져 버리겠죠. 심지어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순자산의 장부가보다도 시총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회사 한번 들어봐요. 유한 킴벌리.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유한 양해. 뭐 이런 느낌 딱 들으면 왠지 회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그냥 막 착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막. 녹색이 떠오르고. 이거 광고 정말 잘한 거예요.
유한양의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 푸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뭐다 막 녹색 계속 보여주고 모든 국민들이 세뇌를 당한 거야 이게. 근데 세뇌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다 I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어떤 투자자들한테 그 기업의 이미지를 뭐다 부지불식간에 광고를 통해서 계속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또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그 창립자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우리 알다시피 뭐 오뚜기 같은 경우에 뭐 함회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이사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절대 무시 못한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면 야 이런 투자자가 이거 투자하는 거 돈만 쓰지 실제 당장 매출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기업가치 어떤 이펙트 주는지 논리적인 재무적 설명이 가능한 게 초과이익 모형이에요. 주주 요구순위 떨어지면 당연히 에코티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주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경영자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LG그룹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회사를 딱 가보면 여러분 LG그룹도 그냥 좀 비교해서 그런데 삼성, LG 딱 비교하면 왠지 기업 문화가 좀 다른 느낌 들죠. 그 우리 느끼는 그 느낌. 삼성은 왠지 막 엄청 관리의 경영. 그런데 지배구조는 투명하지 않은. 맨날 언론에 기사 나오는. 아니에요. 맨날 이재용 씨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시면 10대 기업 중에 그 총수 중에 휠체어를 안 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비유한 거. 맨날 형사처벌 받으면 휠체어 타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안 탄 분이 몇 분 안 계시다고? 그 대표적 기업 중에 하나가 LG그룹이에요. 삼성이나 현대, SK 다 힘들 모든 형무소 갔잖아요. LG그룹 안 갔잖아요. 근데 LG그룹이 처음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연수원 갔을 때 연수원에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회사? 정도 경영이었어요. 그게 그 회사의 필라서피였다고. 정도 경영이요. 심지어 임원 올라가려고 하는 진급 대상자들 대상으로 정도 경영 실장이 따로 있더라고. LG 홀딩 컴퍼니 임원이에요. 정도 경영 실장 임원이 따로 오셔갖고 한 3시간을 정도 경영 강의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도 그때 회계사였지만 솔직히 회계사들은 뭔가 숫자로 잡히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말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도 경영 이렇게 하면 3시간 강의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아니 3시간 동안 뭔 강의를 해요? 여러분 정도 경영이 저도 뭐 거기 심도 있게 내용을 못 봤지만은 뉘앙스로 따지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더 표현하면 구라치지 말자는 거잖아요. 사람 속이지 말고. 그럼 뭐 3시간 동안 강의해요? 초등학교 윤리 같은 건데? 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원이 되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말 그대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정도로 가야 된다. 정도로 가야 된다. 이 정도 경영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들었을 때 좀 깨끗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게 절대 무시 못하는 염대 밸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ESG 펀드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정도 경영 이런 말 들고 그리고 또 광고 선점이나 IR에 막 우리가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절대 그냥 단순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옛날 재밌는 염들 통계를 보니까 광고 선점비가 기업 가치에 염들 영향을 주는 그 POE가 보통 3년을 간다고 그래요. 물론 R&D는 7년 간다고 돼 있더라고. R&D는 7년, 광고비는 3년 간다라고 어떤 논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로직을 세워서 구했던 게 있던데 광고는 단순히 비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회계상은 현금 나가면서 비용이지만 실제 가치 평가에서는 절대 무시 못하는 게 광고비, R&D 이런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